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사례 3-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25 402동 104호 동산마을 22단지 호반 베르디움 근린상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경매 사건의 등기부등본 분석 요약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고, 오늘은 이러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등기부등본 자체를 보고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자주 나오는 채권 보전관리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장래에 있어서 집행을 보절하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는 집행보전입니다.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가 되고 압류진 대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의 합부나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개정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상대방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에는 강제 집행을 위한 소송 전에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 전에 하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매매 계약을 맺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에 하는 가등기이고,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는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채무자의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매매 계약을 맺거나 채무자의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 받겠다는 계약을 하고 나중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일종의 담보 계약을 했을 때 하는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이용한 변칙담보 제도이고, 가등기권자가 청산을 요청하게 되면은 2달 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발급받아서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사항에 말소가 됐어도 회복 등기가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 사항이 아닌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어떤 내용이 등기가 되었다가 말소가 되는지 그 내용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를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는 토지대장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는 건축물 대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표제부는 생략하고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갑구와 을구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갑구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으로 나눠지는데, 순위번호는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위번호 1번은 이 부동산이 신축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 목적이 소유권 보존이 되겠습니다. 접수 날짜는 2012년 11월 28일이고 소유권자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되겠습니다.
순위번호 2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 등기 원인을 보시면 2012년 3월 21일에 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2013년 3월 6일 공유자 지분 2분의 1 정땡희 지분 2분의 1 정땡숙 이렇게 두 자매가 2분의 1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분 2분의 1 정땡숙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데 지분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은 다른 공유자인 정땡희 이분이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번호 2-1은 등기 목적이 2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정땡숙의 주소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등기 원인은 2015년 10월 26일 전거란 것이 이전을 했다, 주소 이전을 했다는 뜻입니다. 접수는 한참 늦은 2016년 6월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 원인 날짜와 접수 날짜가 다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등기 원인 날짜는 참조하시면 되고 등기부등본에서 중요한 내용은 접수 날짜가 되겠습니다. 접수 날짜가 늦은 이유를 보시려면은 순위번호 3번을 보시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순위번호 3번은 2번 정땡숙 지분 전부 이전 청구가 가등기인데 등기 원인은 2016년 6월 3일이고 매매 예약이 되겠습니다. 접수 날짜는 그 다음 날인 2016년 6월 4일인데 요 날이 2-1번 2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와 같은 날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등기를 하려니까 가등기 권자가 그 황땡자 42년생인데 이분과 위에 있는 정땡숙의 주소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땡희와 정땡숙은 자매지간이고 정땡숙과 황땡자는 모녀지간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땡숙 지분을 황땡자 이름으로 가등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땡숙의 주소가 틀려서 가등기가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주소 이전은 2015년 10월 26일 하였지만 접수는 가등기 날짜인 2016년 6월 4일에 2번 등기 명의인 주소 표시 변경도 동시에 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접수 날짜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접수 번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은 접수 번호가 제87,366호고 3번은 제87,367호 따라서 접수 번호가 2-1이 먼저고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수 날짜가 같게 되면은 접수 번호를 보시면 되는데 같은 구 예를 들어서 갑구면은 갑구, 을구는 을구끼리 같은 구는 동구 분석이라고 해서 접수 날짜가 같게 되면은 순위 번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위 번호가 2-1이 당연히 3번보다 빠르니까 2-1을 우선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갑구에 있는 내용과 을구에 있는 내용이 접수 날짜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구의 가등기 가처분과 을구의 저당권 날짜가 접수 날짜가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순위 번호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접수 번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위번호 3-1번은 등기 목적이 3번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등기 원인은 2017년 2월 9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처분 결정인데 가처분 결정의 사건 번호는 2016 카단 2567 사건입니다. 2016년에 가처분 신청했는데 가처분 날짜는 결정 날짜는 2017년 2월 9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등기에다가 가처분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사해 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요 내용은 가처분권자가 김땡원인데 김땡원이 순위번호 4번을 보시게 되면은 2번 정땡숙 지분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등기 원인을 보시면 2016년 7월 27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시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해서
가압류가 됐는데, 이 가압류의 채권자 김땡원이 청구 금액 1억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땡원이 가압류를 하기 전에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등기를 그대로 두고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경매에 응찰자가 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인 가압류보다 가등기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도 가등기권자인 땡자가 본등기하게 되면은 낙찰자의 소유권은 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자 김땡원이 가압류를 하고 나서 강제 집행하기 전에 가압류보다 앞에 있는 가등기가 가짜라는 취지로 가등기에다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처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종류가 있는데, 강제 집행할 때 하는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이고, 그 다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가처분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맨 밑에 보면은 금지 사항이 나오는데,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 금지,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등기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순위번호 5번은 3-1번 가처분 등기 말소인데,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인하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가처분권자가 승소하였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런 내용이고, 순위번호 6번은 3번 가등기가 말소가 되는데, 등기 원인을 보시면 2018년 12월 4일 확정 판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가 가짜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촉탁을 해서 3번 가등기가 말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법률 용어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건을 쭉 이해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공유지분권자인 정땡숙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엄마인 황땡자 이름으로 가등기를 하니까 가압류하고 강제 경매를 하기 위한 채권자 김땡원이 이 가등기이기 때문에 경매가 안 될 것 같아서 가등기에다가 가처분 걸고 나서 가등기가 가짜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등기 말소되고, 가등기가 말소되니까 가등기에 있는 가처분도 말소가 되고, 남은 거는 가압류와 이 가압류권자에 의한 강제경매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 말소가 돼가지고 가압류와 강제경매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런 그 말소 사항도 분석할 줄 아셔야 진정한 권리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은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말소된 내용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을구인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 전세권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록상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하 여배 요 내용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가 되겠습니다. 열람일시는 2019년 10월 31일 오후 1시 13분 59초가 되겠습니다. 이런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